어, 반갑습니다. 제가 몸살이 걸려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 잘 받았습니다. 스승의 날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선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 8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등록 기준, 등록 절차, 이 말이 개업 절차죠. 등록을 한 자를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등록 기준, 공인중개사와 법인 차이가 있었고요. 오늘 암기 프린트 새로 내드렸는데요. 3번에 있는데 암기 프린트가 지난번에 내드린 거하고 바뀐 게, 개정된 게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그 6번, 지난번에 거하고 비교하시려면 6번에 거기 10번에 관리비 산출 내역 10번부터 14번까지 이게 주택임대차인 경우에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뀐 게 27번에 보시면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 군문 명자야 이렇게 했었는데 군문 그 다음에 군문 천생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사기지 및 바뀐 게 2번이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옛날에 문화재보호법이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년기념물, 옛날에는 명성지가 있었는데 명성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천년기념물 법이 이렇게 또 바뀌었어요. 천년기념물 등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존지역,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요거는 똑같고요. 어쨌든 여기가 개정된 부분이 옛날하고 프린트 비교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5일 이내에 허가해야 되고, 군사기지인 경우는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바뀐 게 50번에 보면 보고사항이 3번이 옛날 프린트 3번이 삭제되고요. 50번에 3번이 삭제됐고 옛날 프린트를 보시면 48번에 통보가 동그라미 6번이 자격 취소를 옛날에는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회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부 다 5일 이내는 있습니다.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5일 이내 이 말은 늘 여백이 없어서 넣진 않았는데요. 똑같습니다. 5일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정도가 바뀐 것 같은데 혹시나 제가 보다가 또 여러분들도 혹시 오타나 있으면 오탈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보고 지적해 주세요. 암기 프린트 혹시 오타 아니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강의 노트 주문하신 분들은 받으셨죠? 오늘 받으셨어요? 한번 보세요. 혹시 이것도 맞는지. 혹시 더 필요하신 분 있으면 다 원장님한테 말씀하시면 다음 주에 제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을 하시면. 등록 절차가 그 등록 절차라는 게 개업 절차입니다. 개업 절차. 그 다음에 결격 사유,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되겠는데요. 결격 사유 중에서 바뀐 게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더하기 2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1등록 1사무소, 법인의 겸업제한, 고용인, 인장등록, 휴폐업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이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두 개 합해서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한 문제 출제되고요.
확인 설명 의무, 계약서 작성,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 금지 행위. 보정 설정과 손해배상 두 문제 나오고요. 금지 행위는 한 문제에서 세 문제. 그러면 여기서 5문제, 6문제, 7문제, 9문제 정도 출제되겠네요. 중개보수가 2문제 정도 나옵니다. 계산하는 거 한 문제,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이 기본윤리입니다. 기본윤리. 요약집은 45페이지에 있습니다. 45페이지 맞아요, 페이지? 예, 46페이지 그 제2절 개업공개사 등의 기본윤리 46. 사실 다른 페이지 찾고 계셨네. 46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기본윤리인데 기본윤리는 이게 아마 또 요약집 보고 또 강의 노트 보고 이렇게 보면 또 헷갈릴 수도 있기는 해요. 뭐 하여튼 알아서 찾아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기본 윤리인데 품위유지, 신일성실, 공정중개, 그 다음에 성간주의 의무가 있는데 이 중에서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요거는 개공, 소공에게만 해당되고 보조원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뭐 보조원은 품위유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시험에는 명문으로 규정된 것은 이렇게 물을 수 있으니까 명문으로 직접 법조문에 보조원은 품위 지켜야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요. 해석상은 지켜야 될 수 있지만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관주의 의무도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단 성관주의 의무는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자, 기본 윤리,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는 명문 규정이 있고 개공, 소공에만 해당되는 거고 성간주의 의무는 판례로서만 인정하고 있는 의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밀준수입니다. 비밀준수는 개업공개사 등의 의무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이 비밀을 지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누설해도 됩니다. 언제까지 준수해야 되냐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영원히 준수해야 됩니다. 비밀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됩니다.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는 않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밀 준수 의무.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요약집은 42에서 44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금지행위.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교환업이나 임대업은 X, 이 말은 X라는 말은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해도 된다는 뜻이죠. 금지행위가
금쟁이가 못하는 거고요. 금쟁이 X 아니다. 금쟁이가 아니니까 임대업은 해도 됩니다. 만약 임대업도 못한다고 하면 건물주분들은 자격증 딸 필요 없죠. 임대업 하면서 중개업 못하니까 임대업은 해도 되는데 매매업은 안 된다.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안 된다. 그 다음에 3번 중개보수 초과해서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아니 된다. 초과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가격을 속이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현업에서는 대두리 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매도인이 1억만 받아주세요 하면 1억 1,037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면은 뒤에 끝다리만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더 받아가지고 남겨먹는 거 이런 것들도 금쟁이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요 4개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개업공개사는 임의적 취소,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어부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3년에 3,000만 원입니다. 분양 관련 증서는 철거민 증서,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고요. 주택 상환사채 이런 것들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6번 의뢰인과 직접거래,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도 금지 행위에 해당됩니다. 일방대리 X 이 말은 일방대리는 금쟁이가 아니니까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암기 프린트는 11번에 있죠. 이거 암기 프린트 오늘 암기 프린트 새로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오시는 분은 그 암기 프린트 11번에 있습니다. 의뢰인과 직접거래,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구성은 외의자와 공동중개 제한하는 행위, 왕따시키는 행위입니다. 매무, 수거, 관직, 상투, 시공시, 시까지. 요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임의적 취소, 자격정지 사유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니까 누구든지. 개업공개사 등이 아니잖아요. 요거는 누구든지입니다. 나머지는 개업공개사 등이고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3년에 3,000만 원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용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용인 아파트 분여회에서 착한 공인중개사 인증서를 중개사무소에 교부해주고 그 인증서 있는 중개업소만 이용해라 이렇게 담합하는 행위. 그래서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옆에 아파트 다 10억 올리는데 왜 우리 아파트는 5억이냐, 우리도 10억 올려달라, 10억 안 올려주면 이용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니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금지행위 최근 25년간 해마다 출제됐습니다. 금지행위 한 문제는 최소한 반드시 출제됩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에도 있습니다. 금지행위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절차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절차인데 신고센터는 원래 국토부 장관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요약집은 44, 45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면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신고인으로부터 접수를 받고 접수받고 나면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10일 이내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됩니다. 통보받은 신고센터는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되고 또 국토부 장관에게도 직전달의 신고 접수 처리 결과를 매월 10일까지 국토부 장관에게 처리 결과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중개업소를 단속하는 거는 직접 등록관청이 뭐 샅샅이 뒤지는 경우는 없고요. 민원 제기되거나 아니면 이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에서 신고 들어오는 건, 그리고 그 표시 광고 모니터링 기관에서 모니터링 해가지고 이거 허위 광고인 것 같다 해가지고 통보 와가지고 과태료 처분받는 거, 그런 게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등록관청에서 하는 말이. 뭐 제가 경기도 연수교육 강사여서 제가 경기도 31개 시군은 거의 다 가봤습니다. 보니까 대체로 다 그렇더라고요.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 다음은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요약집 52에서 5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확인 설명 의무인데요. 확인 설명은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미리 설명해야 되고요. 근데 교부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니까 계약서 작성은 중개 완성됐을 때 작성하죠. 설명은 중개 완성되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된다고요. 미리 설명해야 마음에 들면 계약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업공개사님들의 중개 업무 핵심은 뭐냐 하면, 핵심은 미리 확인 설명을 해야 되고, 확인 설명을 잘못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겼으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손해배상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이나 공제, 공탁 가입하여야 한다. 아마 그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법 전체 내용 중에서. 이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개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의뢰인,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죠. 확인 설명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근데 설명서 작성 교부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 이것도 시험에 비교가 되니까 잘 출제된다고요. 그 다음에 설명할 때는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면적이 100제곱미터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토지대장, 임야대장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은행 융자가 1억 있답니다. 말할 게 아니라 등기사항증명서 얼굴을 보여주면서 채권 최고 금액이 1억 3천만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지구 설명할 때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보여주면서 여기에 뭐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되겠죠. 교부할 때는 근거 자료를 교부하는 게 아니라 확인 설명서 서식 1, 2, 3, 4의 서식, 해당 서식을 교부하면 되겠습니다. 현업에 근무한, 연수교육을 갔더니 현업에 근무하는 개업공개사님 질문하던데, 오피스텔을 실제 주택으로, 원룸으로 오피스텔 주택으로 살려고 중개하는데 확인 설명서 1의 서식에 주거용에 적어야 됩니까? 2 비주거용에 적어야 됩니까? 이렇게 묻던데요. 어디다 적어야 되겠어요? 우리 방문각 책은 잘못되어 있는데요. 실제 사용 용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중개보수 계산하는 게, 그게 뭐 지금 계속 10년 전부터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책이 잘못돼도 문제가 된 적은 없죠. 근데 결론은 중개보수 계산하는 것도 공부를 기준으로 하고요. 확인설명서 작성할 때도 명문 규정은 없는데 공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게 국토부 유권 해석입니다. 공부. 그래서 오피스텔은 비주거 업무시설로 되어 있다고요. 건축물 내장에. 그래서 주택으로 사용하더라도 이의 서식에 기재해야 된답니다. 국토부 유권 해석이. 법조문에는 명확하게 없는데, 교육공개사님은 오히려 이의 서식에 기재하면 더 좋죠. 시도조례보다는 중개보수가 높잖아요. 매매는 0.5, 임대차는 0.4잖아요. 85제곱미터 이하면. 옛날에는 0.9였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해당 서식에다가 기재해서 교부하고 3년 보존하면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같은 거는 교부할 필요 없습니다. 근거 자료를 교부할 필요는 없다고요. 확인설명서 서식을 교부하면 된다.
확인 설명은 개업공개사가 해야 됩니다. 작성도 개업공개사가 해야 됩니다. 단 소속 공인중개사도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개 업무가 계약서 작성, 확인 설명,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잘못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안 해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잘못 설명했으면 자격정지입니다. 자격정지는 6개월 이하죠. 6개월 이하인데 개별 기준은 3개월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업무정지, 자격정지 3개월 이하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겠죠. 개별 기준은 3개월이다 이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 3개월 이하라는 말은 쓸 수 없죠. 무조건 6개월 이하입니다. 이하라는 말을 쓰려면. 다만 개별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의 3개월이다 이 뜻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작성, 교부,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 공인중개사법상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하는 게 계약서 확인설명서인데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암기 프린터 6번에 있습니다. 오늘 내드린 6번이 요 4개가 더 추가됐다고. 6번 그 맨 뒤에 보면 10번, 11, 12, 14 10번, 11, 12, 13 이렇게 돼 있나요? 14까지 돼 있어요? 14? 이거는 뭐가 하나 빠졌지. 아, 이게 14라고요? 여기는 9하고 4하고 다음에 13밖에 안 되는데 뭐가 빠졌지 그러면?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 내역. 프린트 정일자. 확정일자, 세금 체납, 최우선 면제금, 전입세대, 확인서 제출. 아, 여기가 2개 돼 있네. 2번에 2개가 돼 있네. 여기 이 정보 제시 업무 및 최우선 면제 여기 따로 분리돼서 그렇게 4개로 적어놨네요. 암기 프린트에는 여기 2개잖아요. 정보 제시 업무와 최우선 면제. 10번에 6번에 11번 정보 제시가 이게 확정일자 세금 체납 이게 정보 제시예요. 정보 제시 업무가 뭐냐면 임대인이 세금 체납한 거 있는 거 정보를 제시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게 여기 우리 암기 프린트하고 조금 다른 게 암기 프린트에는 이걸 2개로 했고요. 밋이라고 돼 있잖아요. 밋 여기 2개로 분리했다고요. 세금 체납하고 이게 확정일자 부여 현황 이런 게 정보 제시를 의무에 해당된다고요. 자, 그래서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이 9가지에다가 4가지 또는 요걸 2개로 본다면 5가지가 더 추가됐습니다. 요 5가지는 4가지 또는 5가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주택임대차 시만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 시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 내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른 임대인 정보 제시 의무. 이게 뭐냐면 그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그 다음에 세금 체납 했는지 여부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그 직접 주인이 떼다가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동의를 해줘야 돼. 세입자가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줘야 된다. 둘 중에 하나는 해줘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 금액이 얼마입니까? 서울에서 1억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5,5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개상물인 주택이 같은 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인 경우에 해당된다 했는데, 민간임대주택인 경우 전세 반환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데, 가입하면 보험료는 주인이 75%를 부담하고 세입자가 25%를 부담하죠. 그걸 설명해야 된다고요. 보증에 관한 사항을. 그 전세 반환 보증보험을 말하는 겁니다. 전세 사기 때문에 이게 생긴 제도입니다. 제 국제사회부터 학생들 질문 올린 거 보니까 전세 사기 당했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해달라 했는데 인정이 안 됐다 하더라고요. 그 인정받기도 까다로운가 봐요. 국토부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고, 인정받아봐야 별로 혜택은 없어요. 그냥 대출만 해주는 거예요. 좀 낮은 금리로. 나중에 나 갚아야 되는데 급해서 그 대출이라도 받아달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인정이 안 됐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입니다. 개업공개사는 매도, 임대, 의뢰인 등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지,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면 예를 들면 도배는 깨끗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요구에 응할 개업공개사가 매도, 임대, 의뢰인, 매도 의뢰인한테 도배 깨끗합니까? 손님이 지금 임차인이 도배 깨끗한 걸 원하는데 물어보면 응해야 돼요? 불응해도 돼요? 불응해도 되죠. 불응했다고 주인 처벌하는 게 없다고요. 단 불응하면 매수, 임차, 의뢰인 등에게 그 사실을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시험에 설명하고인데 설명하거나 X로 출제됐습니다. 설명하거나 X.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소유자 등의 확인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올해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 12월부터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됩니다. 이미 법이 바뀌어 있고요. 1년 후에 시행하거든요. 작년 12월에 바뀌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됩니다. 휴대폰 가지고 신분증 인정할 수 있다고. 이제 휴대폰 가지고 어쨌든 신분증 인정할 수 있는 신분증이 되는데, 이게 위조하는데 2만 원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특히 조심해야 되겠죠. 모바일 신분증 이런 거 가져오면 위조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비교 정리인데 지금 확인 설명서 하고 있는데, 요거는 52페이지 요약집에 있으니까 이 세 개를 다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서 보십시오. 오늘은 아직 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를 조금 이따 할 거니까 다 하고 나서 차라리 이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약집 47페이지에서 48페이지 계약서 작성 의무입니다. 계약서 작성 의무. 개업공개사가 계약서 작성해야 된다. 단 소공도 중개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은 할 수 있다. 언제 작성해야 되냐면 중개 완성된 때 작성해야 됩니다. 그 중개 완성도 안 했는데 계약서 작성하면 행정사법 위반입니다. 행정사법 제2조에 보면 행정사가 아닌 자는 계약서를, 권리 의무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계약서는 전속 중개계약서 이런 건 작성해도 되죠. 계약서 작성해도 된다고 공인중개사법에 있으니까. 그리고 거래계약서도 중개를 완성한 때만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권리금을 알선하는 것은 중개 완성이 아닙니다. 중개란 법 제2조 1호에 보면 중개란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병리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게 중개죠. 중개 대상물을 알선하는 게 중개입니다. 중개 대상물. 그런데 권리금은 중개 상물이 아니다. 권리금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다.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 알선하고는 돈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따라서 권리금 계약서는 작성하면 안 된다. 결론은 대법원에서 이번 4월 달에 확정됐습니다. 유죄가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나왔습니다. 선고유예는 결격 사유도 아니니까 해도 큰 문제는 없죠. 근데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럼 권리금 계약서에 개업공개사 명판을 안 찍고 뭐 직거래하는 형태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할 수는 있겠죠. 자, 어쨌든 중개 완성된 때만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계약서는 5년 보존입니다. 앞에서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입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했으면 따로 종이계약서 보존 안 해도 됩니다.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이게 잘못했네. 표준 서식인데 표준 서식입니다. 표준 서식. 찍었어요? 영자 선생님 찍었냐고? 이거 빨리 찍었어. 표준 서식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6번 서명 및 날인인데 개공하고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서명 날인해야 되는데 분사무소인 경우 책임자,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거짓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고 개공은 소공은 자격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서 필요적기사항 암기 프린트 9번에 있죠. 인물계약금 인권 조교 암기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 거래 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 이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9가지를 기재해야 됩니다. 금융계약서 요거는 암기 프린트 10번에 있는데 다음에 마지막 주에 실무에 나오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계약서는 거의 시험에 2006년 이후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계약서 필요적기사항 공인중개사법상 필요적기사항 9가지 요거는 꼭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